저희 엊그저께 부동산 거품 진짜 터진다 이런 영상 올렸더니, 물론 Q&A 받은 내용으로 한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언제? 라는 댓글들이 줄을 달더라고요. 부동산 거품이 이미 터졌죠. 사실 재작년부터 사실 터진 거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대출 유동성을 퍼부었죠.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왜곡이 일어났지만 그마저도 원상복구로 돌아가고 있고, 정부 역시도 지금 다시 대출 규제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왜냐면 한은에 이어서 IMF까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터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그리고 부동산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뭐 10억짜리가 갑자기 5억 되고 그러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억에 샀는데 부동산 위험하네, 당장 5억에 팔아야지. 누가 그렇게 하겠냐. 9억 8천에 내봤다가 9억 5천에 냈다가 9억 3천에 냈다가 또 9억 냈다가 남들 다 9억 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8억으로 금매 딱 내놨다. 그럼 또 누가 금매 사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또 계속 떨어지고 하면 또 7억 5천에 내놨다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길게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었죠? 주식이나 코인은 모터보트라면 부동산은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이 쉽지만 항공모험 같은 경우는 한 번 방향이 돌아가는데 그게 어려울 뿐이지 돌아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막 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돌다가 다 돌지 않았는데 뭐 조수 같은 것도 밀리고 막 그 정부가 방향을 또 이쪽으로 살짝 틀어주고 하니까 약간 이 정도 된 거지만,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집값이 왜 말이 안 되는 수준인지, 요거는 뭐 사기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데이터들 하나씩 다 보면서 통계 조작이 있다는 부동산업 말고 민간 업체인 KB 지표들 보면서 진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수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한 그래도 장기 침체가 오는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울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8% 수준까지 회복됐다. 즉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도 83%까지 올랐다. 서울도 경기도도 집값이 쭉쭉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 기사 나오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가 뭐예요? 소득이 감소했죠. 가구 월 평균 소득도 감소했고 0.8% 감소했고, 여기에 실질소득 물가까지 반영했더니 3.9% 더 많이 떨어졌고,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가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은 소득보다 더 감소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도 0.7% 줄었죠. 근데 집 사는 사람들은 연봉 비싼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냐, 부자들이 사는 거 아니냐, 혹은 근데 부자들은 이미 샀고, 그러면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기업 상용 근로자들도 증가세가 확 꺾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은 자영업자도 돈 못 벌고 있고 대기업들은 줄이고 있고, 늘어나는 직업들은 뭐예요? 60대 이상 여성의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요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바가 뭐냐? 막상 40대 남성의 직업수는 줄어들고 있다. 요게 뜻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소득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소득이 감소하고 집값이 올랐어요? 소득이 감소하고 집값이 올랐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PIR은 뭐예요? 집값을 소득으로 나눠가지고 몇 년 걸리냐, 이게 PIR이죠. 그런데 소득은 감소하고 집값은 올랐는데 PIR은 내려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제가 수학적 전공 해봐서 아는데, 아니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는데 숫자가 작아지는 일은, 저거는 수학적 천재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도 있고 혹은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뭐 가우스, 오일러 이런 사람들이 와도 저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만 해보신 분들, 분수가 뭔지 아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정부 통계 조작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현재에도 통계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물론 전 정부가 통계 조작했던 거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통계 조작했으면 당연히 잘못한 거지. 다만 중요한 거는 전 정부가 그랬으니까 이번 정부는 그러지 말고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집값은 올라가고 소득은 떨어졌는데 PIR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는 현재 정부에서 통계를 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개선을 해야지, 전 정부 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사람들, 국민들도 더 좋아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전 정부가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번 정부는 그걸 극복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 PIR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자, 보시면은 이게 서울 아파트 PIR인데 그때 이야기했었죠? 데드캣 바운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데드캣 바운스가 났었다. 그래서 그 시기에 PIR 고점이 12.1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어도 12.1이고 저점이 떨어졌을 때 8.8이에요. 2014년 7월, 8월, 9월 계속 8.8인데 7월부터 뭘 풀었어요? 최노믹스 풀었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정책은요, 대출 풀어가지고 집 사게 하는 정책이 제일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초이노믹스, 그 다음에 최근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은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사실. 그리고 쭉 나오다가 KB가 한번 통계를 바꿉니다.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중 통계 내는데 평균 0.9년 정도를 낮췄다. 그래서 13.8에서 12.9까지 낮춰요. 즉 집값은 그대로고 소득도 변한 거 없는데 통계상으로 0.9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점 언제 찍었어요? 21년 말 19.0. 즉 요 0.9 떨어진 것까지 더하면은 19.9. 역대급이죠. 일본 버블 고점 도쿄의 PIR이 18.2였습니다. 지금 일본 버블보다 훨씬 더 심한 버블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갑자기 PIR이 22년 10월에서 22년 11월 넘어갈 때 5.9년이 떨어지죠. 이런 것도 일종의 통계 조작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10.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요 두 번에 걸친 통계 하락이 없었다면, 표본 변경을 통한 급격한 하락이 없었다면 여기서 5.9년, 여기서 0.9년, 그래서 더해 보면은 17.3 정도의 PIR이 나온다. 10.5 집 살 때 다 됐다는 개소리고 지금 엄청나게 높은 PIR, 소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 구매력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통계 조작이 무조건 집을 살 수 있다고 사기 좋아졌다는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데드캣 바운스 나기 전에 최악일 때가 38.3 통계 시작할 때, 그러다가 올라갔을 때 69.8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요때 이제 그때 2014년에 초이노믹스 풀고 부동산 3법 풀고 재건축 연화 완화해주고 막 그래서 집값이 뛰니까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2019년에 역시 42.4까지 떨어지니까 또 올렸다.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또 통계 개편이 되면서 갑자기 보세요, 대출받기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대출 금리, 물론 정부에서 억지로 내린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대출 금리 부담도 크죠. 그 다음에 소득 자체는 계속 침체되고 있었죠. 집값은 물론 떨어졌지만, 이 당시에 떨어졌지만 금방 다시 반등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집값이 반등해서 소득이 떨어지고 집값이 반등하는데도 구매력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43.4까지 올라갔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이거 중위소득으로 서울에 중위아파트 몇 채나 살 수 있냐.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가 14.2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4명 정도, 중위소득 100명 중에서 14명 정도가 집 살 수 있다. 그때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 찍고서 50 가까이 올라갔다가 2019년 또 낮춰요. 5명이나 늘려주죠. 또 높여서. 그래도 계속 떨어져서 2022년 4분기에 2.3까지 떨어졌다. 그 뒤에 바뀌었는데 갑자기 4.1로 늘어나요. 뭐 딱히 나아진 거 없었죠. 1분기 때. 그리고 2분기 때 막 본격적으로 집값 올라간다고 막 부추겼죠. 그런데도 오히려 사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되기도 했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은 못 바꾸죠. 그래서 앞부분을 다시 가서 볼게요. 자, 근본적인 부분이 못 바뀌는 거. 첫 번째, 지금 아무리 PIR 이렇게 낮췄다고 하더라도 저점 찍었을 때보다 높죠. 그리고 그때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랑 큰 차이 안 나지만 요 부분 제외하고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력 지수도 마찬가지죠. 거의 아무리 올리더라도 그때 막 이제 집값 다시 떨어질 때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구입 잠재력 지수는 그때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도 100명 중에 14명은 샀는데 지금은 5명밖에 못 살 상황이다.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지금 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대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활성화시켜 놓은 상황이냐, 이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고, 저때도 장기 침체가 왔어요. 장기 침체가 왔을 때 뭐 금융 위기와 공급 때문에 장기 침체가 왔다라고 구라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오히려 공급 굉장히 적었고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금융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건 매번 있었던 일이고, 그게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아니었을 때가 많았죠. 97년은 우리나라 금융위기였지만, 예를 들어 91년 같은 경우는 일본 금융위기가 터졌고 2008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죠.
터졌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터지고 있어요? 중국이 터지고 있어요. 2008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거품이 덜 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지금은 터지고 있는 중국 바로 다음이에요. 거품 낀 게.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직도 집값 올라간다,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집값은 한 천천히 떨어지면서 한 5년 정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문제는 집값이 올라가면서 경제에 문제를 주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경제에 크게 문제를 주느냐? DSR이 34%가 넘어가게 되면은 소비에 문제가 된다 라는 분석이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를 넘어가면 소비가 줄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가게들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갈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 압박을 했죠. 이게 위기를 없애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DSR이 60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34가 위험 수준이라면 34에 딱 맞췄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30까지 떨어뜨려야지 안전해지는 거죠. 그럼 빚이 반이 되는데 집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빚이 반이 되면 집값도 반토막 나는 거지. 다만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품 낀 가격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 자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저렇게 싸게 내놓겠느냐. 그런데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면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혹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줄여가면서 금매가 나오고 그게 실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지금 그 분위기를 살렸던 거, 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규제 해봤자 약발 3개월밖에 못 간다. 마찬가지인 거고, 핵심적으로는 지금 금융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전매 제한이나 이런 영향은 있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은 되겠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소득과 대출에 따라서 유동성에 따라서 집값이 영향을 받는 건데, DSR은 이제 물을 수도 없고, IMF까지 DSR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이나 뭐 혹은 연령에 따른 은퇴 후 소득 감소 부분 반영하는 DSR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만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하는의 태도 어때요? 중앙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리면 올렸지 내리진 않는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명분을 스스로 없앴다. 누가 그랬더라? 내년에 금리 2.5%로 내려가지고 집값 뛴다고?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작년에 인플레이션 과소평가해서 금리 2%로 끝날 거다 했는데 작년에만 3% 넘게 올렸고 올해 3.5까지 올렸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올리면 올렸지 내리진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달러 가치도 올라가는데 유가도 올라가고 있다. 원래 달러랑 유가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유가가 떨어지는데, 왜냐면 달러로 원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올리기 위해서 수요를 줄여버렸죠. 그래서 둘 다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90달러 돌파했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폭이 꺾이다가 왜 다시 뛰기 시작했을까요? 원유 가격 하락에 기저효과가 사라져서. 그러면은 3%대 물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2%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벌써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거래량은 회복이 안 됐고, 매물은 늘어나고, 금리는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채권 시장에서도 계속 금리가 튈 수밖에 없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7월부터 집값도 뛰는 분위기가 아니라요, 7월부터 집값 뛰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하는 분위기이고, 사실 분위기는 7월에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저희가 뭐 9월 위기설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했지만 터지진 않았죠, 아직. 그런데 그러면서 9월에 지금 안 터진다, 9월 위기설은 없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루고 있는 거다. 그냥 9월 위기설 했다가 이거 해가지고 미뤄야지, 그럼 10월 위기설 되는 거고, 10월에도 요거 풀고 요거 해가지고 어찌어찌 막아야지, 그럼 11월 위기설이 되는 거예요. 언제 터져요?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할지 어떻게 알아요?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내준 정부인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탄은 계속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거를 뒤로 밀어가지고 시간만 늦춰놓는다고 해서 그 폭탄의 원흉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터지게 되면 진짜 금융위기 오는 거고, 근데 안 터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금융위기는 무조건 대비해야 돼요. 이번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거 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일 쇼크 때 같은 그런 상황이랑 IMF 때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랑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처럼 자산 거품이 금융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보다 우리나라는 더 큰 거 온다 그랬어요. 그때 됐을 때 얼마나 길게 떨어지느냐,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부동산 내일 당장 언제 터져요 이게 아니라 내일 당장 터지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막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면서 천천히 길게 떨어지는데, 여태까지 쌓인 집값의 거품, 그 다음에 그 거품에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 DSR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DSR 도입은커녕 초이노믹스랑 전세자금 대출을 풀면서 여태까지 가계부채를 계속 불려왔던 그런 위험성까지 동시에 터지면서 이번 폭락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올 거다. 그러면은 길게 장기적으로 반토막 이상 난다. 이것만 잘 생각해 두시면은 절대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라는 거 다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